백성은 그리스도 그의 몸값으로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사네. 이제 곧 시작할 거여서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밖에 있는 분들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 좀 해주세요. 같이. 백성은 그리스도 그의 몸값으로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사네.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사네.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사네. 네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이제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혹시 바깥에 있으신 분 있으면 안으로 좀 들여보내주세요.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이제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시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는도다. 다들 자리에 앉아주셨나요? 2분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교회 청년교구 행정국 송유지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다들 잘 들으셨나요? 저도 되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도 설교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022 겨울 실현의 2부 프로그램으로 유퀴즈 프로그램에서 착안한 람퀴즈 온 더 블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 좀 더 친밀해진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획을 했고, 두 번째로 조금은 진지한 주제일 수 있는 수련의 주제인 돌파를 우리 청년교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토크쇼를 통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람퀴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람퀴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중간중간 집중해서 듣다 보면 퀴즈가 있는데, 이 퀴즈는 핸드폰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데 그 앞에 화면에 번호가 띄어질 거예요. 그 번호로 문자를 제일 빠르게 보내주시는 분을 바로 확인을 해서 즉석에서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 꼭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 내용, 퀴즈 내용 안에 퀴즈 질문은 그 인터뷰 내용 안에 있으니까 집중 모두 해주시고, 모두 기대해 주시고 람퀴즈 예고편 영상 보시겠습니다. 박수. 이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이제 람퀴즈 사전 미팅 시작할 건데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좀 그냥 뭐 하고 지내는지 가볍게 할까? 아이고, 지경 씨 살아계세요? 저는 백수고요. 일단 백수입니다. 옥살이 하는 중입니다. 옥살이. 요즘 회사 퇴사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의 졸업. 막연하게 그냥 아나운서 되고 싶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친구가 모델을 네 그리고 갑자기 7월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자기 휴학을 하고 6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제가 실력학번이니까요. 일단 먹고 살 길 자기가 계속 찾아야 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늘 항상 저는 감성적인 아이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알 수 없는 곳에까지 이렇게 미래까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이 많았지. 왜냐면 실패할까봐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돌아보면 돌파였던 다들 그런 광야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일단은 지금이 좋아요. 오늘이 좋아요. 그러면 돌파? 응. 네, 불 켜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살짝만 저 앞으로 올까요? 왜냐면 좀만 앞으로 와주시면은 네,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예전 씨도 좀만 가까이 오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순서 람퀴즈 온더블럭 진행을 맡은 34기 김종인, 가수기 양예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 자, 소리 질러. 자, 한 번 더 소리 질러. 자, 됐습니다. 네. 자, 프로그램에 대한 뭐 진행은 앞에서 다 얘기했듯이 총 4명의 형제 자매가 나와서 본인의 얘기와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할 거예요. 들으면서 퀴즈도 맞춰주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유퀴즈 온더블럭 보셨지만 그 퀴즈 낼 때 하는 동작이 있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퀴즈 전에 다들 아시죠? 어떻게 하죠? 원래는 유퀴즈 이거지만 저희는 오늘은 람퀴즈 이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죠? 예, 네. 예스. 다시 한번 자 람퀴즈. 네, 이거 해주시면은 같이 퀴즈 진행할 수 있고요.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예스 하면 되니까 같이 즐겁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일단 얼른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먼저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람퀴즈 온더블럭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자리 안. 네, 시작할게요. 자, 우선 오늘 이제 첫 번째 저희 청년부 자기님을 모셔볼 건데 첫 번째 자기님은 누군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을 소개하는 키워드 5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PPT를 준비했는데 실패, 도전, 귀여움, 대학생, 두려움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좀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귀여운 분들이 여기 네.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시나요? 네네.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짐작 가시나요? 이렇게 짜고 치는 거 네. 이렇게 짜고 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송유정 자매님인데 과연 어떤 자매님인지 자 저희 첫 번째 자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굉장히 귀여운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네, 네,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갓 24살이 된 송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영상에서 나왔듯이 최근 한 2주 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고 이제 다시 복학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신데 그렇죠. 먼저 취업을 하셨다가 네, 이제 잠깐. 다시 복학을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까지 어떻게 조금 취업을 하게 됐는지, 대학생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떨려서 핸드폰을 적어왔는데 네네네.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20살에 바로 대학교에 입학해서 저는 평생교육학과라는 과에 진학을 했고요. 제가 전공하는 과는 성인을 평생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하면서 약 2년간 학생회 활동을 했고요. 활동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2살에 3학년이 되는 해에 이제 휴학 후에 처음으로 휴학을 하고 영국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캠프힐이라는 곳에서 장애인분들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그분들 생활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제가 22살 3년 전이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떤 제가 꿈꿔왔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방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또 영국이다 보니까 영어를 더 공부해보자라는 생각에 영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평생 교육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진학하게 되었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그 꿈을 제가 버리지 못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한 김에 한번 편입을
도전을 해볼까 했는데 편입이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거의 영어 시험으로 성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편입을 갑자기 사실 엄마 아빠도 몰래 제 돈으로 시작을 했다가 재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오픈을 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코로나 때문에 원래 1년 정도 영국 봉사활동을 계획했다가 그게 좀 어려워지면서 8개월 정도 만에 일찍 돌아왔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휴학도 한 김에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 하고 편입을 시도를 했고, 근데 이제 편입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시 숭실대학교에 돌아가긴 했는데 이 편입 준비를 통해서 진짜 교사만을 바라왔던 저에게, 그리고 심지어 2학년이 끝나고 3학년 와중에도 가능하지 않던 교사를 바라던 제게 조금 다양한 시각을 줄 수 있는, 편입 실패가 그런 다양한 시각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평생교육학과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던 도중에 공공기관의 담당자들, 그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에서 인턴을 구하길래 제가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8개월간 근무하고 2주 정도 전에 퇴사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바빴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편입을 준비하면서 조금 그런 처음 그렇게 어쨌든 대학생 생활 중에 처음 좀 준비한 게 안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떤 거를 조금 느끼셨는지 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24살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한 편인데,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기 전에 되게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멀리 봤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이런 걸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까지 다 길을 그려놓는 편인데, 사실 편입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생각도 안 했지만 또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되었지만 물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 길이 교사만의 길이 아니구나, 그 교사가 아니더라도 제 길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편입을 준비하면서 조금 실패를 겪으면서 네, 더 뭔가 시야가 넓어졌고, 꼭 이게 되지 않더라도 그거를 토대로 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를 깨달으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을 두려움 많은 대학생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걸 도전을 하기 전에 진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인데요. 그래서 시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서 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두려움 많은 대학생으로 설정했고요.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 제 두려움을 온전히 돌파하고 싶다를 말씀드리려고 나온 건 아닌데, 제 이 두려움을 저는 스스로 원동력으로 삼고 더 이용해서 더 철저하게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방법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싶기도 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 유정 자기님이 생각하시는 돌파거리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무엇을 돌파하고 싶다. 네. 저는 또 돌파라고 하면은 뭘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저는 돌아봤을 때 이게 나에게 돌파였구나라는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반경이 좁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가 올해 조금 교회가 대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아지면서 제 스스로 제게 좀 거룩한 부담감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원래 맡고 있던 중등부 교사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팀으로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부 일부 리더로 섬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돌파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중책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준비한 것이 있다는데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를 적어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짧게 편지를 썼는데요. 도전을 두려워하는 대학생에게 이제 도전을 앞둔 지체들에게 그리고 계속 도전을 두려워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앞으로 크고 작은 돌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돌파들이 어떤 기쁜 성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좌절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24살이라서 저에게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 무엇인지 두려워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도전의 과정 속에 제가 얻었던 교훈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체험을 통해서 삶의 회복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다양한 도전과 돌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너무 24살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모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들으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퀴즈 시간이 이제 찾아왔는데요. 네, 아까 연습했던 게 있죠, 여러분? 자, 다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주시죠. 자, 시작. 람 퀴즈. 아니 이렇게 하면 퀴즈 못하지. 좀 이렇게 하면 퀴즈 약하죠. 못하지. 여러분 더. 자, 여기만 퀴즈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이 할게요. 자, 람 퀴즈. 네, 예스. 예스. 자, 그러면 퀴즈 한번 질문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유정 자매가 이제 학교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과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송유정 자기님이 다니고 있는 학과는 무엇일까요? 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를 먼저 보내주신 분이 타는 건가요? 네, 지금 이게 제 번호인데 저한테 제일 먼저 온 문자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일단은 한번 퀴즈를 맞춰보셔서 저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왔나요? 네, 왔습니다. 010-9203-7262번이요. 혹시 누구인가요? 네. 저기 그러면 계시네요. 정답을 맞추셨나요? 정답은 잠시만요. 네, 평생교육학과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 정답.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또 경품이 어마어마한 게 준비가 됐다고 들었는데 네, 경품이 어마무시합니다. 나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4개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송유정 자매한테 보낸 사람 누굽니까? 여기 번호로 나오는 보내야지. 번호로 뽑아주셔야 돼요. 본인한테 한번 보내면 열어서 어떡해요? 앞에 보여드릴까요? 너무 자, 선물 스케일 뭔가요? 너무 좋습니다. 뭔가요? 뭔가요? 스타벅스 시그니처 머그컵입니다. 스타벅스 축하드립니다. 시그니처 머그컵. 네, 아주 커피 먹을 때 아주 달콤하게 네. 먹을 수 있는 머그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음 퀴즈 때 다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퀴즈 요정님, 바가리엘. 네, 어쨌든 우리 자기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짧게 소감 한 번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예, 그렇죠. 네.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떨리고 사실 제 이야기가 과연 누가 궁금하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들 집중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저도 저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너무 송민호 좋았습니다. 자기님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바쁘게 살아오셔서 네, 열심히 굉장히 정말 살고 계신 것 말씀하시는데 말이 빠른 와중에도 딕션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달력이 거의 100. 아주 잘 들었던 것 아주 같습니다. 잘 들렸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저희 자기님도 소개해드려야죠. 이분은 누구신가요? 한번 다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자기님을 소개하는 단어 5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성우, 알바, 파워긍정, 취준생, 덕업일치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좀 짐작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 네, 워낙 또 남청에서 또 지훈이가 워낙- 성우였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케이. 성우를 꿈꾸고 계신가요? 꿈꾸고 네. 계시니까. 그럼 우리 한지훈 자기님 한번 모셔볼까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목티가 아주 잘 어울리는. 네. 목티. 오케이, 목티. 자, 우리 두 번째 자기님 한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6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군대. 군대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여군을 갔다 올 걸 그랬어요. 저런. 그래서 6년 만에 대학교를 드디어 졸업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대학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의 졸업, 나의 취준 하면서 지금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는, 그리고 취준도 열심히 하고 있는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여기 덕업일치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잘 몰랐거든요. 사자성어인 줄 알고. 근데 찾아보니까 뭐 다른 뜻이던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덕업일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네. 좀 알려주세요. 그 제가 25년째 오타쿠로 살면서 약간 오타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약간 쟤는 오타쿠구나 하고, 약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 약간 오타쿠들의 최종 목표, 나의 꿈의 목표 같은 게 덕업일치거든요. 그게 뭐냐면 덕질의 덕, 그리고 일할 때 그 업 해갖고 내가 일하는 거랑 덕질하는 거랑 똑같이 해서 일하면서 덕질도 하고 덕질도 하면서 일하고, 약간 그런 거를 덕업일치라고 불러요. 뭐 덕을 쌓을 때 그 덕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덕질의 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네, 양혜선 사기님이 또 네.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취준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 쪽 취준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제가 덕업일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성우를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옹성우냐 무슨 성우냐라고 좀 많이들 물으시는데, 성우라는 생각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갖고, 그래요? 오케이. 특히 한창 그 원어원 활동할 때 옹성우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갖고 약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건데, 이제 그런 성우가 아니라 정말로 목소리로 연기를 하는 그런 성우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관심을 좀 몇 년 전부터 많이 가졌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그래,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덕업일치 하면 너무 재밌겠다, 즐겁게 할 수 있겠다 싶어갖고 오디오북 쪽으로 제가 진로를 기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디오북이라고 하셨는데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디오북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요새야 그나마 조금 이제 시장이 커지고 했는데, 책을 정말로 낭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드라마처럼 각색을 해갖고 이제 연기도 하는 그런 게 오디오북이에요. 그래서 요새 좀 광고를 많이 하는 거는 뭐 윌라나 아니면은 뭐 밀리의 서재 같은 데서 조금 광고를 하셔갖고 보신 분들은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디오북이라는 게 이제 좀 사람들이 뭐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탈 때 책을 보기 힘드니까 좀 그렇죠.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디오북 쪽으로 취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분야 중에 꼭 오디오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일단 제일 먼저는 제가 성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길 가면서 듣고 이제 뭔가 라디오가 다른 짓을 하면서 듣기가 되게 좋아요, 오디오북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도 제가 전공이 지금 문헌정보학과여갖고 책도 이제 다루는 직업이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책도 다루는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랑 같이 접목시키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제 오디오북 쪽으로 좀 진로를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성우를 좋아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성우 덕질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이게 조금 길어요. 연대기가 좀 긴데 뭐 얼마나 길죠? 좀 되게 거슬러 올라가고 그래요? 중학교 때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이구. 중학교 때까지요? 이게 조금 긴데 아까 유정 씨보다 덕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일단 길게 해도 된다고 네. 저희 기획자분께서 얘기했으니까 네네네. 길어도 견디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견뎌봅시다. 그게 제가 원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셜록 홈즈라는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장르 소설 이런 걸 좀 좋아해갖고, 근데 약간 제가 중학교 때쯤인가 그때 BBC 영국에서 셜록이라는 드라마를,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나온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도 제가 되게 재밌게 보고 열심히 이제 덕질을 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자막으로도 다 보고 일반판으로 다 봤는데 어느 날 KBS에서 이제 더빙판을 해준다, 그걸 더빙을 해서 방영을 해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그것도 봐야겠다
왜냐면 원래 오타쿠들의 기본 소양이 딱 그거거든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봐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봐야겠다 해갖고 봤는데 생각보다 그 외화 더빙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되게 그 당시에 되게 그 더빙을 잘했다고 극찬을 받기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우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때 KBS에서 더빙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KBS 같은 경우는 라디오가 있어갖고 네네. 이제 주로 KBS 성우 덕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라디오 문학관, 뭐 라디오 극장 이런 걸 좀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오디오북에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KBS 성우님을 덕질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KBS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셜록을 더빙해줬던 여기서 제가 성우님 이름까지 말하면 너무 오타쿠 같겠죠? 그래서 네 셜록을 더빙했던 그런 분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찾아보면서 다른 분들도 좋아하고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전 인터뷰를 했지만 제가 그때 그러면 성우를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게 어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죠? 나에게는 재능이 없다. 저는 네. 연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근데 여기는 해보니까 된 사람. 아니, 여기는 저도 이제 해봤는데 안 됐다. 얼렁뚱땅 하다가 된 거지.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뭔가 표현력이 좋아서 뭔가 저는 했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또 단호하게 거절했으니까 뭐 저는 뚝딱이어 갖고 안 됩니다. 재능이 없는 걸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그러면 덕업일치를 꿈꾸는 취준생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오디오북 쪽을 됐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돌파할 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덕업일치를 꿈꾸는 취준생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향해서 아니면 또 따로 본인이 지금 또 생각하는 돌파할 거리가 있으시다면 어떤 거 있으신가요? 이게 되게 방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되게 오디오북이 뭐지 아니면은 어디가 있지라고 되게 의아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고 되게 시장이 작은 곳이에요. 오디오북 시장이. 그래갖고 특히 저는 그쪽에서도 확고하게 약간 오디오북 기획을 가고 싶다, 기획 쪽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시장이 작기도 하니까 사람도 별로 안 뽑고 또 기획이면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정말로 막 이런 책을 선정을 해갖고 이런 성우를 섭외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장도 좋고 회사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실무까지 아예 오디오 편집까지 하는 그런 경력자를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기술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조금 실제로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은 다른 길도 지금은 계속 알아보고 그러고 취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진짜로 그런 기술을 익히고 배우고 그쪽으로 나가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돌파할 거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하고 싶은 덕업일치를 위해서 나는 계속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현실은 좀 이제 돈도 벌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일단 덕업일치는 조금 내려두고 이제 현실에 집중하는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실 계획이세요? 지금 제가 제일 고민 중인 게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약간 이런 실무 기술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울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막 12시간에 120만 원 뭐 잃어버리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받는다고 약간 이렇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배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돈을 벌고 제 앞길을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새는 그냥 물론 제가 이 분야만 가겠다 이거는 아니고 다른 분야는 다 싫어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다른 데도 이제 지원을 조금씩 넣어보고 있긴 한데 물론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 가능만 하다면은 오디오북 쪽으로 취직을 하고 싶은 거는 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최종 목표는 덕업일치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퀴즈 타임이 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함께 해주세요. 람퀴즈. 조금 아까보다도 다시 한번 람퀴즈. 퀴즈. 예스. 네. 스텝 바이 스텝. 네. 네. 퀴즈. 얘기 중에 한지윤 자기님이 지원하고 싶은
그곳을 안 말을 안 나왔네. 하셨어요. 아, 다른 오케이. 질문으로. 제가 그러면- 준비를 따로 안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성우의 관심을 이것 작품 때문에 중학교 때 읽은 이것 작품 때문에 가지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마셔보세요. 벌써 왔어요. 벌써 첫 번째로. 왔어요? 네. 너무 빨랐어요. 잠시만요. 그만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 좀 끊어요. 이렇게 아니, 스마트폰만 그만 붙잡고서 보내셔도 하나. 될 것 같고요. 지금 셜록 홈즈, 셜록 이거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010에 3126에 7952번이요. 네, 넣으신가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복장도 약간 오늘 셜록 홈즈처럼 네, 멋지게 차려입고 나온 메이드 AKA 메이드 파니. Made funny.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네, 해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열어서 앞에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은 뭐인가요? 여기는 스타벅스 흑임자 초코 롤 케이크입니다. 아, 수복수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달콤한 또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한지윤 자기님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굉장히 덕업일치를 꿈꾸고 있는데 꼭 그 목표를 향해서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 주제가 수련의 주제가 돌파여갖고 되게 제가 밍숭맹숭한 삶을 살았거든요. 돌파할 거리도 없고 돌파한 적도 없고 그래갖고 조금 고민과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거를 말하려고 오케이를 했던 거라서 네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꿈이랑 그 덕질이랑 꿈을 같이 꿈꾸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네, 그렇죠.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제 얘기입니다. 좀 그러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기님은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을 소개하는 5가지 단어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철학, 영상, 프리랜서, 아스날, 사색. 자,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여러분? 네, 뭐라고요? 아, 네, 김주경 형제님이라고 있는데 네, 아스날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우리 힘든 길 가고 계시는 네, 김주경 형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네, 나와주세요. 박수 주세요. 네, 우리 주경 자기님, 네. 네, 우리 골판지 옷을 또 이렇게 예쁘게 입으시고 네, 모셔봤었는데요. 아, 네. 자, 자, 이제 세 번째 자기님이신데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말을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한 3주 동안 집에 격리당해 있다가 나온 34기 김주경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조금 용기가 필요한 친구라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그러면 뭐 간단하게 근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좀 불미스럽게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격리를 하고 이제 막 격리 해제가 돼가지고 일상생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네. 네. 목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부끄러워서. 알겠습니다. 네, 용기가 많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하고 있는 일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일단 저는 그 키워드에 나왔듯이 프리랜서 백수죠 사실 뭐 말이 좋아 프리랜서고 프리랜서를 하고 있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제작자. 네, 좋습니다. 영상 제작자가 대부분 프리랜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영상 제작자가 되기까지의 삶은 좀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대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고 저도 아까 지윤 자매님처럼 이렇게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웠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방송이 사실 보기는 재밌는데 만들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일을 하면 힘들기도 힘들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참 힘들겠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국 일은 그만두고 일반 그냥 회사에서 영상을 다루는 일을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뭔가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내 일에 이렇게 책임지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하고 프리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1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삶이 사실 진짜 저도 프리랜서지만 많이 힘들거든요. 네, 어떤 좀 삶이 어떤지 약간 그럼 후회는 한 적 없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어떠셨나요? 일단 후회는 없는데 확실히 좀 불안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일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려주는데 프리랜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제 시간이나 생활을 다 컨트롤해야 되고 또 제가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제 그것들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그 매일매일 있고 매일 결정을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니까 일에 대한 그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는 내가 이 일을 하나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나 돈은 똑같은데 뭐하러 일을 하지? 막 일 많아지는 게 싫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못해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일을 하는 게 그래도 즐겁고 일이 없으면 또 불안하지만 일을 하면 그래도 또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쯤은 프리랜서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직 젊으니까 안 되면 다시 회사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후회는 없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뭐 주로 어떤 영상을 좀 제작하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네요. 일단은 주로 요청 들어오는 의뢰 들어오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 뭐 홍보 영상 같은 것도 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영상들도 있고 뭐 댄스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짐벌 들고 막 촬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카메라를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사실 어떤 영상이든지 만들어 볼 수는 있어서 네, 그때 들어오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코로나 때 브이로그 이런 거 좀 한번 찍어 보시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움 많으셔서. 한번 좀 해봤어도 되지 않을까 약간의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본인을 소개하는 단어 중에 사색하는 청년, 사색 이게 돼 있는데 왜 자신을 사색하는 청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고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진짜 많거든요. 평소에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뭐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8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개 좀. 자기 전에도 멀티버스인가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15분 30분씩 막 생각하다가 자고 그래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실행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전공이 아무래도 좀 사색하는 전공이다 보니까 괜히 막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원래 여기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 달라라고 했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사색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조금 궁금한 게 좀 사색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프리랜서는 어쨌든 결단력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을 좀 어떤 기준에서 좀 결단하세요? 이 일은 좀 내가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 과정은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야겠다. 뭐 이런 좀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대부분의 결정을 그냥 홧김에 하는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다가 아씨 몰라 이러면서 안 된 말고 아닌 말고 식으로 조금 그렇군요. 해보는 편. 즉흥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더라? 아직 이 코로나의 여파가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 잘 관리하시고 마스크 잘 쓰세요. 아직 1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고민거리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하고 싶은데 8만 가지의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8만 가지 다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사회적으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일단 그냥 이 일에 대한 게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아까 말씀에는 이제 먹고 사는 거를 너무 구하지 말아라,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생활하면 고정비가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미래를 위한 이런 저금이나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입을 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게 제일 고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또 고민이 시작되고 또 시작하면 시작하는 대로 어떻게 잘 끝낼지가 고민이고 끝나면 또 어떤 프로젝트를 다시 또 얻어서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게 고민이고 그래서 돌파했던 경험이라기보다는 계속 돌파 중인 것 같아요. 제가 사전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계속 드릴을 이렇게 파고 있는 것 같은. 계속 돌파 중이신 거군요. 네네.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더스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신데 네. 좀 그러면 그런 찬양 인도자로서 아니면 그냥 기독교인으로서의 고민은 어떤 게인지 간단하게 말씀만 해주세요. 일단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내 손 안에 쥐고 갈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자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좀 전파하면서 살 것인가, 또 영상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좀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세상에 좀 남겨놓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시더스 찬양 네. 인도자로서 아주 심도 역시. 깊은 8만 가지 고민 중에 Yes. 2가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인생의 찬양 이거를 또 물어보고 싶은데 자신의 인생 찬양은 어떤 건지. 네. 저는 이제 작년 4월부터 이제 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작업실이 있거든요, 지하에. 창고 그냥 한 켠에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서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믿고 의지할 게 없고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해도 다 막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의 그냥 제 상황이 광야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광야를 지나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근데 그 광야가 싫거나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나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곳, 거기를 지나야만 이제 성장이 있는 곳,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광야라고 해서 또 인생 노래도 그 비슷한 인생 노래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거 뭐죠? 네, 넥스트 레벨입니다. 광야 비슷한 세계관을 의미인가요?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카리나를 좋아하는데요. 농담이고 카리나 남편. 농담이고. 네. 인생 노래까지는 아니지만 광야 그 설교 때 목사님이 그 광야를 그 넥스트 레벨을 한번 해주셨어가지고 가사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진짜 신앙 고백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로 나는 계속 회사를 안 다니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도전하면서 광야 같은 그 시기를 통해 레벨업을 해야 되겠다,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야 되겠다,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뮤직비디오도 멋있고. 네. 오, 뮤직비디오 좀 많이 보시나 봐요. 넥스트 어. 레벨. 네, 그것만 계속 돌려봐요. 그럼 그 기념으로 디귿춤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럼 저희가 이제 퀴즈 타임을 할 건데 이번에는 람 퀴즈 할 때 디귿춤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람 퀴즈 여러분도 예스 하면서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람 퀴즈. 예스. 자, 퀴즈 준비하겠습니다. 자, 쉬워요. 이번 퀴즈 쉬운데 순발력입니다. 자, 김주경 형제의 인생 찬양과 인생 노래는 무엇인가요? 근데 인생 노래는 영어로 보내주세요. 순발력입니다. 영어로 보내셔야 됩니다. 한글 안 돼요. 영어로 보내주시고 광야를 맞습니다. 나는 근데 영어가 틀렸나요? NAXT 이런 거 아니죠? 잠깐만요.
두 개 동시에 제대로 보내주신 분으로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랑 넥스트 레벨 영어로 써주신 분으로 해서 010-9087-3269입니다. 네. 아, 우리 자기님. 귀여운 대학생. 귀여운 대학생. 귀여운 대학생이 축하드립니다. 네. 가져가게 됐네요. 여기 네. 나오셔서 5593님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분 하나 뽑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구, 두구, 선물 두구, 과연 두구, 선물의 두구, 정체는 두구. 무엇인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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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시그니처 워커입니다. 스벅스벅.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커피 담아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 내주셔서 앞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 부끄러움 많으신데 네.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리셨겠어요. 네, 좀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네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되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얘기지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계속 고군분투하고 도전하는 중인데 제 어떤 이런 과정들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네,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조심하세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자기님이네요. 네, 마지막 순서죠. 네 네. 번째 자기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5가지 단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네, 불나방, 연극, 동대문, 조경, 오늘. 이분은 이것만 봐서는 진짜 저도 짐작이 안 가는데 혹시 짐작 가는 분이 계실까요? 오,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자, 그럼 김혜민 자기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앞으로 한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뭐 키워드가 되게 화려하세요. 동대문, 불나방, 연극. 도대체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먼저 자기 소개 먼저. 네. 네, 자기소개 먼저. 네, Let me 자기소개 introduce 부탁드립니다. myself. 네, 올해로 30이 된 김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30이 된 기념이 좀 어떠신지. 좋습니다. 네. 네. 야무지죠.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자, 그럼 우리 김혜민 자매님 되게 키워드가 다양한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은 경광 조명 회사에서 저희 조명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실내보다는 실외 조명 기구로 지금 디자인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 출장도 되게 잦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건강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 하동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갔다 왔는데 이게 장거리다 보니까 이 멀미가 심해가지고 아이고, 좀 고생했습니다. 귀 밑에 붙이셨나요? 그걸 못 챙겨가지고. 못 챙겼어요? 네. 이번 주는 꼭 챙기시고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해요, 귀 밑에. 네. 그러면은 자, 사실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하면서 저도 이제 혜민이의 혜민 자기님의 삶을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많은 거를 했는데 좀 되게 다양한 삶이었겠지만 압축하기 힘들겠지만 한번 우리 자기님들한테 얘기 한 번만 네. 해주세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가정 안에서 저만 유일하게 좀 눈물이 많고 제일 감성이 풍부해서 늘 항상 이단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나는 이 감정이 많은 풍부한 친구이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때마침 제 이제 친한 친구가 모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델. 그래서 그 친구와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연극을 접하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연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가 심했었죠. 저희 부모님은 이제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정말 틀에 박혀 계시는 분이셔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썩 좋지 않아 하셨고 네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결국에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연극을 못 하고 저희 엄마가 이제 몰래 넣어놓은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몰래 원서를 넣으셨다. 아, 네, 맞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안 하시고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더 시간이 재수를 했던지 갈 데가 없으니 다른 걸 도전했겠지만 그때 당시는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재수를 하게 되면 대학을 안 가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이 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 엄마가 넣어준 전문대라도 가자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들어갔는데 이제 힘들었겠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근데도 이제 또 성격상 또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 소속에 잘 묻어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서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언제부터 연극을 준비를? 그때 이제 막학기였어요. 2학년 이제 막학기 때 저희 이제 그 부모님 몰래 준비하게 돼요. 왜냐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제 부모님은 이제 사회복지학과 길로 쭉 갔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저는 아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이렇게 봉사할 만한 그릇도 안 되고 복지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을 준비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서울예대 연극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극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무대에 서는 일 때문에 무대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재미있게 이제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게 됐고 네.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이셨고. 근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그 세월호가 터져요. 그 시기에 제가 이제 학교가 서울예대 안산이다 보니까 그 안산 그 옆에 있었던 고등학교인 친구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제일 가까운 곳에서 터지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연극이라는 자체는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런 고발하는 연극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옆에 어려움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 저희들끼리는 그냥 하하호호 하는 그런 무대에 있어서 축제 같은 그냥 그들만의 축제 같은 느낌? 전혀 영향가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다. 그리고 뭔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연극을 하면서 연극을 해야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아실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걸 표현함으로써 그들에게도 그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또 그들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극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우리들끼리 막을 올리고 막을 내려요. 그리고 박수 받고 그냥 끝.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퇴는 못하고 휴학을 하게 되는 거죠. 휴학을 다시. 네, 휴학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 휴학하는데 이제 그 연극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휴학했을 때 네. 또 부모님께 비밀로 해서 아니요, 비밀로 하진 못했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그러면 다른 이제 거를 당연히 부모님은 또 원치 않으셨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워낙 제가 자기 고집이 좀 세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저를 이제 꺾지 못하고 제가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휴학을 했으니까 돈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동대문에서 이제 옷 디자이너를 하세요. 근데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옷을 판매하시는데 이 판매하는 사원이 축구를 하다가 이제 그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돼가지고 아이고, 네. 이제 옷을 판매하는 임신해서. 사람이 부재가 이제 그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 그래도 가족 중에 제가 제일 크고 그나마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은 밤에 장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밤 12시에 시작해서 이제 정오에 끝나요. 그래서 자정과 정오를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밤에 나가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게 전의 삶이 연극을 하던 삶이었잖아요. 네네네. 순수 예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대문은 현실이죠. 완전 상업.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그렇죠. 남들 잘 시간에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삶의 정말 그 끝판왕을 보게 되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다 현금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이라는 거를 이제 만지게 되는 거예요. 제 손에. 그래서 돈을 세고 있고 많이 벌면 1,000만 원치 벌거든요, 하루에. 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세고 있어요. 틀리지 않았나? 그리고 이 사람한테 판매를 해서 더 드려내야 제가 이제 저걸 때 뿌듯한 받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벌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그때 왔다 갔다 많이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한 명 잡으면 500만 원. 그냥 그 사람들은 돈을 쓸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연극을 할 때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돈보다는 내가 이 무대에서 느끼는 그 희노애락과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맛을 막 즐기던 때였는데 그 동대문에서 진짜 하루하루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서울예대를. 다시 그 연극을 못 연극의 하겠는 삶을. 거예요. 네, 연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이 많이 기다려 주셨죠. 그냥 부모님은 얘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은 연극을 또 하기 싫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야? 보내놨더니 네, 연극 한다더니 그리고 갑자기 돈을 번대. 500만 원 만지고 네. 1,000만 원 만지고. 그 어느 순간 엄마가 소리를 한번 지르셨어요. 원래 잘 안 지르시는 분인데 이게 빗자루질하고 있었었나? 근데 그러다 갑자기 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너 어떻게 살 거냐고. 빗자루 막 이렇게 흔들면서. 네,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무서워. 근데 순간 나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편입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저 때만 해도 4년제 대학을 가야지만 뭔가 이제 취업의 문이 열리고 그나마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물론 그러고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게 됐죠. 근데 되게 짧은 시간이었어요. 6개월 동안 이제 뽕을 뽑아야 되는 때였는데.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최대 결과 최대로 이제 해야 된다. 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저는 이제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예상치도 못했던 약간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건국대학교 이제 산림조경학과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내가 그래 이제 좀 정착을 했으니 행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쁨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가 제일 바닥이었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그게 왜냐면 이게 누가 봐도 야 서울에 대학을 다니네. 서현지 대학 들어갔네. 그리고 네가 원하던 거 하고 그래도 다 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집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다음 넥스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지? 넥스트 레벨. 네. 레벨.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너무 강요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그럼 그 시점에 이제 넥스트 레벨로 고민하던 게 어떤 것이었던 거죠? 이제 취업이죠. 근데 취업인데 이제 취업도 취업이지만 졸업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또 뭔가를 또 준비해야 되는, 언제나 늘 준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되게 부럽다, 편입 잘 됐다 하지만 저 스스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럼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자기가 졸업한 학과를 나와서 취업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은 좀 요새 이제 현재의 그 나를 바라보는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혹시 좀 잡혀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목표나? 네.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 네네. 그래서 이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나름 돌파한 것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 저는 이건 정말 누구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하고 네. 오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를 좀 피부로 와닿았던 경험이 있고 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자신은 오늘에 집중한 직장인으로 잡은 이유가 네, 지금 맞아요. 얘기하는 거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삶이 더 좀 현재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미래를 바라봤을 때 옛날의 나와 지금 현재 오늘을 바라보는 나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오늘에 집중하는 제가 좋아요. 오늘. 네. 그래서 그 20대 때를 돌아보면 정말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리고 꿈꿔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꾸는 제 자신이 뭐 보기 좋았겠죠.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렇게 늘 항상 부푼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네. 지금 딱 이 순간. 그렇죠.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다. 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뭔가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 뭐 하지? 아니면 뭐 이제 월요일 되면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막 있는데 되게 오늘에 집중하는 자신이 맞습니다. 되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좀 약간 어떤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자신의 이제 돌파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돌파. 나는 어떤 돌파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만약 이미 돌파를 했다면 그게 무엇인지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제 삶에 누가 봐도 이제 너 뭐 잘 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상대적이니까 뭐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전 취업을 했고, 누군가는 뭐 운전하고 싶은데 저는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비록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지금 뭐 남자친구 헤어지자고 해도 뭐 아니면 갑자기 진짜로 갑자기 너무 뭐 아니면은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보고 있어요. 계신 거. 그럴 수 있어요. 어디 저- 가야 되지? 네. 잘 들으세요? 네. 아니면은 뭐 갑자기 그 일터에서 갑자기 너 나가. 네. 너 이제 줄 일 없어. 그래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에 되게 집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되게 제가 돌파했었던 거고요. 다만 지금 제가 돌파하고 싶었던 거는 네. 그 문제를 맞닥뜨리잖아요. 정말 이 살면서 문제가 참 다양하게 많이 다가오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문제보다 작아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제가 엄청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좀 질에 좀 겁을 먹는. 근데 그럴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에 자꾸 이제 저는 젖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에 집중하지만 네. 오늘의 문제에 더 집중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누가 해석 좀 해석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게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결국은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문제가 그러면 네. 이 문제에 있어서 네. 이걸 또 이제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 내 문제가 왔구나, 왔어, 이런 마음 부족한 좀 것 같아요. 가볍게 좀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네. 그냥 해결하면 되지 좀 이런 네, 마인드로.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삐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머리가 하얘지고 네. 그런 거가 좀 제가 돌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오늘 퀴즈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문제를 몇 번 얘기했는지 퀴즈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네네네. 그래도 어쨌든 자신이 돌파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돌파를 한 나한테 뭐 편지를 써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네. 뭐 하더라고요. 또 편지를 쓰기가. 고급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즉흥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준비 안 했어요. 프리스타일로. 네. 뭐 뭐 비트 이게 깔아. 쓰기가 조금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비트 깔아드려요? 네, 뭐. 그런 돌파한 나에게 쓰는 즉흥적인 편지를 김민점이 한번. 네네. 제가 저한테 쓰는 거죠? 네. 네. 본인이 돌파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본인한테. 잠깐만요. 되게 민망하네요. 저기 화면 저기 바라보시고. 보고. 네, 저기. 일단은 혜민아. 그래. 20대를 돌아보면 참 너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한테만 너무 집중했었어. 그래서 참 남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의 꿈, 나의 미래에만 집착하면서 살지 않았나 싶어. 근데 그래도 정말 이 람원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참 많은 신호를 보냈지.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 너로 인해서 아픔을 또 겪기도 했고 너가 아픔을 받기도 했고 근데 그러면서 참 많이 성장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제 그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오늘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돌파할 수 있었지 않나 싶어. 그래서 지금처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행복하게 오늘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네, 와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잘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걱정했던 것만큼 그래도 네.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우리 김혜민 자기는 람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람 퀴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람 퀴즈. 네, 예스, 자, 좋습니다. 자, 네. 람 퀴즈. 여러분 준비 다들 되셨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빨리 핸드폰을 드세요. 자, 그러면 김혜민 자기님이 예대 휴학을 하고 이제 어떤 권유를 받아서 일을 했던 그 곳은 어디일까요? 그 이제 맛을 봤던. 자, 현실의 근무 맛을 시간도 봤던. 적어주세요. 어디서 했고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이거 어려울 거야. 이거 번호가 어려울 거야. 바뀌었습니다. 네. 번호가 오. 010-9073-3269 번호로 네. 바뀌었는데요. 자, 근무를 했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어디서 몇 시까지?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을까요? 이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는지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네. 예. 근데 시간으로 안 얘기하고 그 단어로 얘기했어. 혹시 답을 저한테 제가 할까요? 알고 답을 계시니까. 말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지금 잠시만요. 하나만 더 받고 하나
네, 그럼 정확하게 말해주시면 그거랑 똑같은 답으로 인정을 네, 할게요. 일단 김현정님이 네. 어디서 일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대문 자정에서 정오까지. 그러면은 딱 요렇게 써주신 분으로 읽어드릴게요. 네. 010-8985번에 6879번입니다. 그거지 이걸 써. 진짜 와. 아니 정확하게 자정에서 정오까지. 네, 썼어. 자정 정오라고 써주신 대박이다. 분이 와 정말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역시- 역시 이걸로 동기가- 해가지고 선물 제공하겠습니다.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어떤 선물인가요? 아까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거여서 스타벅스 흑임자 초코 롤케이크 조각 케이크입니다.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마지막 자기님까지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좀 다른 분들은 다 소감했으니까 본인은 돌파를 했잖아요. 아직 돌파하지 못한 그 돌파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간단하게. 그 20대든 30대든 간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돌파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사실 제가 그때도 제가 돌파했다고는 생각을 못 하고 되게 저한테만 집중하면서 살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지금 20대 초반, 중반, 후반 저는 이제 거의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으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제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도저도 아닌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좀 선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 중에 하나는 정말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만 뭐 무대에서 늘 꿈꿔왔던 그 무대에 서서 더 말했으면은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것들 저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다 바꿀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하고 싶은 거 이룰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네. 아 오늘 혜민자기님 정말 네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과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좀 있었나요? 네, 저도 들으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도 고민했던 친구들과 이미 돌파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예선자기님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누군가 삶 나눔을 듣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네 분의 나눔을 통해서 좀 그 각자 삶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좀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좀 사라지면은 더 남청 안에서 서로 궁금해하고 이런 삶 나눔이 더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어떠셨어요? 저요? 같이 해야죠, 소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된 관계로 짧게.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자.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람키즈 온 더 블럭 2로 찾아뵐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번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자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한 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람키즈 하면 예스 하고 저희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힘차게 같이. 시작. 람키즈.
네, 감사합니다. 후. 여러분 아직 가시면 안 되고 마지막 멘트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느새 시간이 5시가 됐는데 일단은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이 람퀴즈를 처음에 기획할 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서로를 잘 모르니까 이거를 준비했던 건데 각자의 삶과 돌파거리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친밀해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 또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네 분의 삶을 들으면서 제 삶의 돌파거리 또는 고민거리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삶을 사는 도중에도 세상의 고민거리와 돌파할 것들이 생길 때에도 기도와 찬양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라는 백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종인 예선 MC와 주경 형제, 혜민, 지윤, 유정 자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2부 순서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청년교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나가실 때 그 떡하고 간식들 아직 남아 있어서 가실 때 챙겨서 가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른쪽에 포토존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 찍으시면 다음 주에 인화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찍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이거 뮤트 해주세요. 끝이 없는 고통에 있을 때 우린 고독하고 자유가 없었네. 절망 외엔 없었네. 좌절하고 낙심하던 그때